오늘은 올해 그 독서 결산을 해보기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올해 제가 작년부터 좀 책을 많이 좀 읽어야겠다, 시간이 작년에 많았으니까 그때부터 좀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년부터 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고 올해 일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덜 읽긴 했는데 그래도 총 정리를 해보니까 14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보면 취미는 사생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지구력, 그리고 곰탕 1, 2권을 읽었고, 그리고 원청, 술, 프로젝트 헤일메리, 언럭키 스타트업,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아몬드, 김약국의 딸들, 칵테일 러브 좀비, 이렇게 해서 총 14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소설이랑 퇴근길 인문학 수업, 이제 인문학 책을 2권 정도 읽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16권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올해에도 좀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거 유튜브 하면서 친구들이랑 책을 같이 읽자 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마음지구력, 술, 그리고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거는 3권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읽게 되면서 좀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뭐 약간 책을 읽는다고 하면 소설 막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소설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올해에는 좀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다 보니까 기동성이 좀 떨어지면 안 읽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밀리를 구독하게 되면서 사실 생각보다 밀리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씩 일단 좀 소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그래도 아무래도 기억도 잘 나고 설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진짜 밀리에도 지금 랭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갑자기 추리소설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걸 막 검색을 하다가 이런 책이 있네 해서 보게 됐는데 이게 또 다 읽고 나니까 랭킹이 올라와 있어서 다들 재밌게 읽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은 조예은 작가님의 소설이고 이거는 추리, 공포?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4가지의 단편의 이야기를 이제 엮은 책입니다. 저는 이제 4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있는 오버랩 나이프라는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제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줄거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예전에는 나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아빠도 술만 마시고 집에 오지도 않고 집에 오면 엄마만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그래서 약간 본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을 사서 집으로 왔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엄마를 찌른 아빠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본인도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줄까?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주인공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 3번의 기회를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매일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건 느낌이 들어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스토킹을 당한 여자를 구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은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결국 스토커가 다시 나타나고 이 남자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목소리를 들어요. 시간을 되돌려줄까? 과연 이 스토커는 누구고 이 목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설명한 줄거리를 듣고 되게 재밌겠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약간 성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단편으로 이루어진 되게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는 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읽었구나, 약간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만 읽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목표는 한 12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읽자. 한 12권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올해 읽었던 책들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책 읽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속초시립 도서관이에요. 제가 올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을 한 번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12권 정도 읽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책을 안 읽는 편이긴 한데 이사 와서 처음에 친구도 없고 맨날 갈 데도 없어서 도서관을 오기 시작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이번 연도에 특히 많이 읽게 됐어요. 도서관은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가보세요. 그래서 먼저 제가 코딩 같은 거를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쉬운 거 읽어봤고, 또 제가 듣는 강의의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보랏빛 속아 온다랑 믹스, 이 두 개를 다 읽어봤고요. 이 책은 시골 한적한 곳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라는 책이고, 제가 브랜드 진정성을 고민할 때 일본의 장인 정신 카페들의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책이어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술은 저희 유튜브 주제로 컨텐츠로 읽게 되었는데 너무 술술 읽혀서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또 제가 나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마케팅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이제 쭉 훑어볼 수 있는 엄청 캐주얼한 책이고, 이건 전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쉽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은 책 6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온 김에 책을 몇 권 더 빌려봤는데요. 제가 요즘 책 쓰기 강의를 듣고 있어서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고른 드라마 공모전에 당선되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또 글쓰기의 매력적인 문장들을 좀 참고하고 싶어서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라는 책도 가지고 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튼 술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술 관련 책이 눈에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다른 날인데 속초의 유명한 서점 문우당서림에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책 구의 증명이 있어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구의 증명은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이고 2015년에 출간된 작품인데 약간 뒤늦게 떡상했다고 해요. 저도 이 문우당서림 매대에서 처음 보고 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문우당서림은 이렇게 앉아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 문구 보배로운 손녀들, 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랑하며 살자, 사랑한다, 할머니가, 이 문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구의 증명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와 담이 주인공인데 이 둘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느 날 구가 담에게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담은 나도 따라 죽는다고 말하는데 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그 후에 여러 일을 겪으며 구랑 담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엄청 절절해요. 그러다 구가 죽게 되고 구를 먹는 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또 읽으면 그 화성의 매력이 있어요. 저도 약간 잔인한 거, 무서운 거를 진짜 못 보고 어두운 걸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은 너무 어두워서 그 어둠에 계속 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추천합니다. 올해 24년 독서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는 제가 총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세봤는데 24권을 읽으려고 시도를 해봤고 거기에서 제가 중도 포기한 책은 8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1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보통 밀리의 서재로 주로 읽기 때문에 쭉 살펴봤더니 자기계발 서적이 6권 있었고 에세이 또는 시 이런 분류의 책이 4권 있었고 소설이 4권 그리고 밀리 오리지널 그게 2권 인문서적 2권 이렇게 해가지고 24권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 읽은 건 16권이 있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읽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독서에 이렇게 거창한 마음가짐이 따로 있지는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는 또 킬링타임용으로 소설을 읽기도 하고 또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나는 분야가 또 생기면 또 인문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좀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면 좀 다스리고 싶어서 에세이를 읽기도 하는. 그래서 약간 그냥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책을 고르고 읽어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좀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기도 해요. 흥미를 잃어버려서. 근데 또 예전에는 또 중간에 포기하는 책들이 좀 약간 끝까지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거지로 다 끝내보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유쾌한 경험도 아니고 이게 읽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읽고 싶은 책을 정하고 읽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뭐를 소개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타이탄의 도구들 이걸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읽었었어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약간 올해 8월경에 제가 읽었고 팀 페리스가 지은 약간 7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이건 약간 자기 개발 서적인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평소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공감도 되게 충분히 들어있는 동시에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실천 방안도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한 줄 한 줄 되게 새겨 넣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책이었어가지고 이 책을 조금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소개해보고 싶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4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짧고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면 케빈은 먼저 생산성에 매몰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생산성은 로봇에게나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져야 한다. 이 부분이 약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랑 뭔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어서 꼽아보게 됐고 두 번째는 5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이 합의하거나 의견이 일치를 보이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분명하거나 이때도 만장일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의 생계와 안위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위협이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들이랑 그런 게 약간 정리된 느낌으로 다가왔었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서 결산을 해보고 나서는 느낀 거는
제가 사실 작년부터 독서의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책을 많이 읽어봤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좋기도 했고,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되게 여러 많은 인사이트들이 저희 삶에 되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친구들이랑 같이 책도 정해서 똑같은 책을 읽고 또 그 과정도 공유하고 또 그 책을 읽고 난 그 인사이트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너무 만족한 한 해였기 때문에 뭔가 양적으로 더 많이 읽고 싶다거나 하는 건 없는데, 내년도 올해와 같이 내가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 느낌 따라 약간 자유롭게 탐방하며 나가는 한 해를 보내고 싶고, 근데 다만 그 중에서도 내년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24년 독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